네, 돌아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얘기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익명의 구독자님 한 분께서 오늘 게스트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탑3는 업앤다운 탑3는 지난주는 정말 거의 슈퍼스타들 위주로 꾸몄다면은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한 선수들, 스탯이 잘 나온 선수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뽑아온 선수는 데빈 부커. 데빈 부커가 뽑혔는데, 지난주에 3경기를 했고, 그중 2경기가 38득점, 39득점을 찍었어요. 그게 커리어 하이 득점을 경신했었죠. 그래서, 부커가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이어서 포텐을 터트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부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나이트를 밀어내고 이제 주전 자리로 올라설 것 같은데 부커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부커 같은 경우에 사실 시즌 초반에 좀 난감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프리시즌에 워낙 잘했는데 시즌 딱 들어왔는데 개막하니까 어라? 블레소가 또 리드하는 팀이네? 뭐 하다가 득점 못하네. 예,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 이러고 TJ 워렌이 먼저 터지니까 부커 뭐지? 이러고 있다가 나이트도 조금 나오네?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당황하셨을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부커는. 이제 시작이죠. 근데 그래서 요즘 경기 보면은 부커랑 워렌한테 집중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할 일 딱 하고. 예, 그리고 지난 경기 보니까 이제 주전이 나왔을 때는 워렌이 좀 많이 하고 이제 백업들로. 예, 그리고 백업들 나오면서 부커한테 좀 몰빵을 해주고 그 몰빵한 기운을 이어서 주전들이 다시 나오면서 부커 워렌 동시 가동을 했었지만 지난 경기는 졌죠. 하여튼 그래서 부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나이트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깊어지실 거예요. 네. 나이트를 작년에 써봤는데 참 안 될 선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 미러키 있을 때 샥티너플 또 단골이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좀 선호를 안 하는데 또 어떤 미러키 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러키에 필요한 선수는 나이트다. 맞아요. 그러나 데려올 카드가 없다.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뭐 얘기를 좀 짧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커는 뭐 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네. 계속 잘 할 것 같습니다. ESPN에서 부커를 드래프트에서 12라운드 중에 3라운드로 뽑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3라운드 초반이었나? 후반이었나? 저희도 꽤 빨랐어요. 굉장히 아니야, 여기는 조금 느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뽑으시는 분들이 와 부커 다 그랬거든요. 진짜 빨리 뽑혔다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포텐셜을 채워 나가는 느낌이 예.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 오늘의 NBA라고 매일매일 칼럼 올라오는 거 아세요? 염영근 네. 기자님이 쓰시는 거. 거기에 이제 데빈 부커가 이렇게 커리어의 득점을 갱신하면서 딱 썼던 말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차세대 슈퍼스타의 그 기록 대행진을 처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 그래서- 말을 들으니까 딱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예, 그래서 슈퍼스타의 출연은 늘 반가운 일인데 이제 신인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팀을 카와이 레너드 같이 잘 받으면 이제 더 높은 무대 경험을 많이 봤는데 일단 지금 피닉스 상황이 작년에는 뭐 그랬었고 올해도 지금 일단 8위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커즌스, AD 그리고 이제 타운스 이 친구들이 아직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지 않은데 부커는 이제 그 친구들보다는 좀 빨리 더 큰 무대를 밟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속팀이 더 높은 무대를 밟아야 더 오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피닉스의 새로운 태양으로 예, 좀 있어줬으면 합니다. 전망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예, 뭐 부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는데 이제 뭐 빨리 다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쵸. 근데 작년에 뛰는 거 봐서는 뭐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도 뭐 크게 무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이도 굉장히 젊고요 또. 예, 그래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 뭐 문제는 팀 성적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포지션 정리도 된 것 같고요. 확실하게 하려면 나이트를 처분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아. 그럼 부커를 어쨌든 계속 뛰게 해줄 텐데 근데 나이트를 쉽게 팔려면은 팔기가 어렵겠죠. 예, 또 엉뚱하게 저기 필라델피아 이런 데 팔 수도 없고 매물을 맞춰봐야 되는데 네, 좀 피닉스의 고민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부커를 밀어줄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니까요. 피닉스는 자꾸 3가드를 고집하는 줄 모르겠어요. 레슨 전에도 드라기치, 아이지아 토마스, 블레소버가 딱 망했는데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이트는. 예.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얘기해볼 선수는 루디 게이. 네, 루디 게이 지난주 세크라멘토 5경기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한 경기는 쉬고 4경기 스탯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첫 경기 22득점 3리바운드 5어시스트, 그 다음 경기 30득점 12리바운드, 그 다음 16득점 2리바운드, 그 다음 경기 23득점 5리바운드 했는데 그 4경기 평균 3점 슛이 2개였습니다. 평균 3점 슛이 1.4개였는데 2개씩 기록한 거 보면 굉장히 잘 한 것 같고 일단 론도가 나가면서 이제 커즌스 다음 2옵션이 되면서 자신의 공소유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론도가 있을 때보다. 그러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다 보니까 좀 더 분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루디게 갖고 계셨었잖아요. 게이 일단 지난주에 잘 쓰고 팔았고요. 아마 내일 트레이드가 프로세스 되고 모레 정도에는 빠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일 때 팔아야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이제 트레이드 상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래서 게이 빌 다 저는 괜찮을 때 팔았어요. 왜냐면은 장사는 괜찮을 때 하는 거예요. 괜찮을 때 팔아야죠. 예, 못할 때는 절대 안 팔려요. 네, 안 팔리죠. 지금 나이트 안 팔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게이가 제가 볼 때도 원투펀치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론도가 원투펀치로는 거론이 안 되는데 공을 많이 들고 있고 네. 어시스트를 주고 너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갖고 있을 때 커즌스 주고 어시스트 올라가고 뭐 네. 이랬었기 때문에 애매했는데 확실히 예거 감독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가 어떤 날은 이제 스몰 라인업으로 나오고 이제 뭐 게이랑 뭐 맷반스를 동시에 포워드에 넣어서 커즌스 5번으로 가고 어떤 날은 또 뭐 쿠포스가 5번으로 나와서 게이가 3번으로 가고 커즌스가 4번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무쌍한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게이가 이제 확실히 좀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선수들이 그래요. 자기한테 더 큰 롤이 왔을 때 더 잘하는 선수가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더 큰 롤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 클리블랜드 때 이제 웨이터스 웨이터스. 예. 어빙과 웨이터스. 탐욕의 상징이었죠. 우리가 최고의 백코트다 뭐 이러다가 희대의 망언이 되버린.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뭐 지미 버틀러도 이제 옵션이 올라가면서 성장했고 게이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게이가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데런 콜리슨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콜리슨이 득점을 얼마나 잡아먹을 건가. 근데 콜리슨은 그렇게 론도처럼 볼소유 그렇게 넘치는 선수까지는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론도와는 다르게 득점을 집어먹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득점이 조금은 줄어들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가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게이가 궁금해가지고 그때 한 경기 결정했을 때 구글링을 살짝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국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그리고 뭐 ESPN이나 야후도 이제 뉴스들을 이것저것 가져오긴 하는데 트레이드 루머가 이 팀 저 팀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뭐 루디 게이 쳐보고서 이제 구글링에서 뉴스 하면은 막 이 팀 저 팀 뭐 이렇게 막 뜨는데 FA 끝까지 갈지 근데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FA 직전이었던 선수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샀는데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뭐 한 시즌, 반 시즌 렌트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게이가 이대로 계속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블레스 욕심에 팔았지만 게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한 10경기에 한 경기 정도는 쉴 것 같기도 해요. 요번처럼. 근데 휴식 차원에서 쉬는 건데. 근데 뭐 나머지 9경기에서 워낙 잘 뽑아주니까 뭐 당분간은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게이 뭐 출장만 하면 잘 해줍니다. 뭐 예전에 뭐 무슨 탐욕의 게이, 뭐 나쁜 게이, 뭐 그런 식으로 근데 효율성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거 감독이 저는 확실히 잘 한다고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프랄로가 막 갑자기 난데없이 포지션을 뺏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통제가 잘 되고 있어요. 닉스 때는 아프랄로 열심히 쐈거든요. 그 루디 게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나는 이 팀하고 재계약하지 않을 거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트레이드 루머가 미친듯이 양상이 됐거든요. 대표적인 트레이드 루머가 마이애미. 드라기치와 바꾼다. 드라기치하고 루디 게이 퀄리스 묶어서 1대2로. 그리고 루디 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년 렌탈이다 보니까 상대팀에서도 좀 입질이 왔겠죠. 근데 지금 이제 잘하는 거 보니까는 세크라멘토에서도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썬더였어요. 네, 썬더도 있었어요. 근데 썬더 가면은 지금이랑은 또 이런저런 상태가 달라서 웨스트브룩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게이로 돌아갈 것 같아요. 썬더로 가면은 옵션도 애매하고
패턴을 살리기도 애매하고 뉴올리언스랑도 링크가 되어 있었긴 했는데 줄 카드가 없어서 아마 끝났던 걸로 같고 뉴올리언스한테는 아니요 거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그냥 스탯 싹 끝나겠죠 거기는. 아니, 스탯도 그렇고 네. 거기는 AD를 밀어줘야 되는데 네. 안 그러니까 쓰는 게 AD가 집중 마크 당했을 때 이제 걔한테 빼주면은 득점을 조금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아니요 거기는 조합이 좋은 포인트 가드가 가야 돼요. 네, 주로 할러데이가 있긴 아니. 한데. 네. 그러니까 어시스트 많이 해주는 정말 공공 넣어주는 어떻게 네. 보면 론도 같은 정말 밀어주는 포인트 가드가 가서 잘 살려. 그러니까 예전 키드 같은 스타일. 키드. 어휴. 예, 그러니까 수비 잘해주고 패스 잘 넣어주고. 예, 지금은 프레이저가 어쨌든 어시스트를 계속 쌓고 있긴 하죠. 예, 정말 잘해줘요. 네. 저는 프레이저는 불신 때문에 패스했는데 이건 누구야 이러고 패스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막판에 잘했었어요 프레이저가. 아, 네, 그래서 예. 지켜보고 있던 선수인데 주로 할러데이가 또 그렇게 결장을 하면서 주전을 꿰차긴 했죠. 예, 얼마 안 남았지만. 예, 지금 에반스도 11월 말 소리 나오고 있고. 저는 에반스를 별 기대 안 해요. 근데 일단 나오면 밀리니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나와서 잘해주는 거랑 또 다른 다칠 것 문제로. 같아. 그러니까 다치면 다시 프레이저 올라오겠죠. 근데 구딘을 거기다 또 넣어놔가지고 네. 어수선합니다. 둘이 이제 또 경합하겠죠. 주로 할러데이 복귀하면은. 예. 네, 그래서 개인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세 번째 선수는 에이버리 브래들리.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저평가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번 시즌에.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스탯을 알려드리면 지난주 3경기에 13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그리고 그 다음 26득점 10리바운드 2어시스트 그 다음 14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 더블 더블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것저것 스탯을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어요. 리바운드가 많이 늘었어요. 네, 어시스트도 어느 정도 늘었고 원래 스틸 잘했고 3점도 1.5개 정도 넣어줬던 선수인데 전 카테고리에서 스탯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제가 거의 드래프트 끝물에 뽑았었어요. 그래서 얘는 3점이랑 뭐 스틸 요 정도? 네. 근데 하다가 보스턴 경기 이렇게 쓱 봤는데 열심히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뛰죠. 예, 그래서 괜찮은 애다. 이러고서 재작년에도 뽑고 작년에도 쓰고 근데 작년에 좀 다쳤었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원래는 이제 보스턴이 또 가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지아 토마스도 공 많이 들고 있고 네. 득점도 많이 하고 뭐 수비할 때는 스마트도 들어오고 뭐 이제 드래프트도 젊은 친구들도 뭐 로지어였나요? 가든가요? 백업.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드들 우르르 있어서 잘 하는데 역할이 줄어들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리어 기록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팡콩남님이랑 같이 하는 리그에서는 못 뽑았고 트레이드에서 달라 그랬는데 지금 선두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안 주죠. 예 저는 그때 프리시즌이었어요. 프리시네. 근데 그때 그냥 이대로 개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 주시겠구나 플러스 이 팀은 잘할 것 같다 했는데 여지없이 1등이에요 지금. 압도적인. 저도 운이 좋아서 2등을 하고 있지만 저랑도 포인트가 10몇 점 넘게 차이 나요. 지금 10몇 점도 많이 줄어든 거고 예, 한 20몇 점, 30점 가까이 차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브래들리가 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선수도 거의 뭐 부상 말고는 뭐 특별히 이 선수를 막을 건 없지 않을까. 근데 조금 잔부상이 있는데 뭐 다른 가드들이 많아서 그 보완이나 아니면 그 부상 조심시키는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재계약을 4년 했었는데 그때 32mm였나? 1년 연간 8mm 받고 재계약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좀 안 많이 싸다. 나왔어요. 예, 그랬죠. 비싸다 했는데 재평가가 되고 있죠. 요즘 셀러리 캡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면서 그렇게 또 보스턴은 좋은 계약을 하나 채간 것 같습니다. 역시 에인지입니다. 네, 역시 에인지입니다. 픽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던 팀. 네. 이제 에이버리 브래들리까지 했고 이제 두 선수.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두 선수 더 넣어봤는데 타이슨 챈더와 TJ 워넷. 네, 피닉스의 두 선수 넣어봤습니다. 오늘 4명 중에 3명이 피닉스네요. 그러네요. 예. 피닉스의 팀 성적과는 무관하게 3명은 잘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판타지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타이슨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을 굉장히 제가 또 저평가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이제 꺼져가는 불꽃이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 렌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은퇴할 일만 남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지난주 3경기 동안 18리바운드, 12리바운드 이렇게 하면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타이슨 챈들러가 계속 FA로 남아있다가 지금 거의 다 채가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타이슨 챈들러. 이렇게 꽁으로 평균 10리바 이상을 챙겨가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리그는 지금 타이슨 챈들러가 어느 분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지? 최근에 저희 리그에서 빅맨을 이렇게 쓸어 가신 분이 있어요. 블루워커를 모은다고. 그 팀에 가 있습니다. 아이고, 블락 모아야 되는데. 블락이 너무 무서워. 근데 챈들러가 블럭은 별로 그렇게 없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팀이 이제 제 지인이 있는 팀인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타이슨 챈들러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좋아하던 게 이제 뭐 타이슨 챈들러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망했지만 아미르 존슨.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깁슨을 좋아했고 이제 또 누구 있었더라? 그럼 약간 허슬러들. 발렌슈나스. 발렌슈나스. 뭐 그런 식으로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래프트 할 때 발렌슈나스 좀 높았지만 뽑았어요. 왜냐면은 뭐 더블 이런 거 생각해서 그리고 좋은 센터들은 다 나가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명 했는데 타이슨 챈들러가 프리시즌만 해도 막 갑자기 없었어요. 뭐 출전도 안 하고 뭐 퍼스널 어쩌고 하면서 쉬고 짬밥 아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피닉스가 이제 뭐 타이슨 챈들러를 살리는 2대2 플레이를 못 한다. 그래서 챈들러가 득점이 더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일단 엄청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알렉스 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사실 강한 불신이 있어요. 예, 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상도 그렇고 안 터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실제 경기를 몇 번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게시판이나 이런 데 평가를 보면은 BQ가 뭐 높다는 말을 못 봤어요. 몸이 좀 뻣뻣하다는 말도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나중에 터지거나 왜냐면 타이슨 챈들러도 그 나이 때는 몸은 큰데 뭐 이러면서 뭐 에디 컬이랑 이제 뭐 약간 좀 시카고에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에디 컬이 챈들러 이렇게 웃음거리였거든요. 정말. 당시 제가 NBA 보진 않았지만 지금 뭐 무슨 자베일 맥기 못지않게. 그러니까 챈들러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에디 커리가 워낙 그 급이었고 근데 둘을 모아놨는데 같이 못하니까 이제 시카고가 엄청 욕먹었죠. 그랬는데 뭐 뉴욕 닉스 가서 잘했다가 댈러스 가서 우승하고 닉스 또 가서 잘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새로운은 아니죠.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이제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즌 중후반이 되면 이제 그리고 피닉스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출장 시간이 좀 또 렌 밀어주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그 동 포지션은 아니지만 뭐 드라간 벤더나 마키스 크리스 그래서 그쪽으로 또 몰빵을 해주면서 챈들러가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는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상만 없어요. 지금처럼 뭐 무슨 15리바운드 뭐 18리바운드 씩은 못 잡겠지만 그래도 10개 이상씩은 꾸준히 해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리바운드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타이슨 챈들러 진짜 좋죠. 그러니까 더블을 생각할 때 보통 득점을 먼저 생각해서 더블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리바운드를 먼저 생각하고 더블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득점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뭐 10점은 늘 거고 좀 잡아주면 안 되나 이러면서 해요. 근데 여기는 잘 안 돼요. 근데 리바운드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리바운드는 뭐 원래 잡는 거고 아니면 뭐한 슛 한 두세 개 넣으면 아니면 뭐 그날따라 반칙을 많이 당해서 자유투 좀 하면 10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접근을 다르게 하세요. 맞아요. 접근을 다르게 하시는데 이제 지금 타이슨 챈들러를 막 가져가신 분이나 저는 후자예요. 득점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리바 쪽으로. 득점이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득점은 그래도 마음대로 되는 편이고 다른 거는 그렇게 운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저희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슨 챈들러 그런 효과를 노리고 아마 가져가셨을 거고 FA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받으셨을 텐데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는 별일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알렉스 렌에 대한 이제 팬들의 환상이 있는 게 지난 시즌에 몰아줬을 땐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20 막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 터졌다. 이제 제대로 터질 일만 남았다 싶었는데 이렇게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유망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메이저한 종목이 야구랑 농구니까 이제 늘 있어요. 이렇게 일찍 잘했다가 꺼지는 유형 아니면은 이제 팀 순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끝나갈 때 잘하고 내년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 다음 해 시작하면 또 망하는 친구들. 근데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렌은 후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끝나갈 때 잘해요. 그럼 내년에 희망을 안고 다시 기용을 해요. 못해요. 그게 되풀이 되다 보면 이제 나이 한 30 돼서 팔리고 딴 데 가면 잘하고
그럼 갖고 있던 팀은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래서 알렉스 렌이 지금 연장 계약을 체결 못했어요. 결국. 예 체결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피닉스가 않을까. 현명하길 바라는 게 렌은 아마 후반기에 또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물면 네. 챈들러는 몇 년 안 남았고, 오퍼 시트에 매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게다가 챈들러는 떠날 수도 있을 거고, 챈들러가 떠나면 또 누구 영입하려다 실패하면 렌 오퍼시트 사인할 거란 말이에요. 피닉스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네.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피닉스가 가능하다면 나이트나 아니면 뭐 다른 젊은 선수들을 묶어서 챈들러 후를 대비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렌을 파는 팔아도 뭐 예. 상관은 없긴 한데 나이트 플러스 렌으로 해서 어우. 누굴 업어오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이 저희 판타지 트레이드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드래프트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는 그래도 열 몇 명씩 뽑잖아요. 드래프트는 NBA는 2명 뽑는데 앞에서 스틸 픽 딱 이런 거 나오면은 아이고. 단장들 머리 하얘질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머리 빠지는 직업이죠. 예. 정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워렌으로 네, 가보자면, 이제 워렌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워렌을, 그러니까 실은 그 앞에 얘기했던 제가 뽑는 원칙과 워렌은 굉장히 어긋나요. 왜냐면 네. 지난 시즌에 터지지 않은 유망주로 저는 2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 유망주들이 터지지 않았는데 판타지에서 얘 될 거야 뽑았다가 많은 분들 좌절시킨 유적 그 스윙맨이 네. 2명 있어요. 같은 포지션이에요. 첫 번째가 TJ 워렌, 두 번째가 디트로이트의 스탠리 존스. 스탠리 존스는 사기 예. 많이 당했죠. 이번에 될 거야 했는데 안 돼요. 끝끝내 예, KCP도 못 넘고, 근데 네. 올해는 KCP도 망했죠. 그래도 이 시즌 완전 초반보다 많이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 오늘 1점 넣었어요. 오늘 1점 넣었어요. 오늘 1점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 기복이 심한 선수여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KCP도 못 밀어내고, 거기다가 뭐 동생 모리스 왔고, 네. 토비아스 해리스 있고 또 존 루어도 또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겹쳐요. 예, 그래서 그런 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즌 초에. 근데 제가 그때쯤에 아마 한 명을 영입해야 됐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트레이드하고 뭐 하다가 비었어요, 한 명이. 한 명이 비어서 이렇게 보다가 TJ 워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지션 경쟁 원칙에 의해서 원래 PJ 터커랑 터커. 경쟁이고, PJ 터커가 작년에 주전이었어요. 근데 부상당해요. 터커가 부상당해서 막 돌아온 애 만에, 그래서 뭐 백업으로 한 5분 10분 나와서 뭐 빵점 찍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저희는 로티셜이니까 뭐 한 주에 몇 명 제한도 없으니 워렌 한번 뭐 갖고 와 보자. 뭐 아니면 버리면 되니까. 예, 그런 그걸 갖고 와 보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팀에서 이제 저랑 또 절친한 후배가 워렌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따라도 해볼 겸, 그리고 뭐 아니면 써보자. 말지. 그리고 네. 그리고 영입하면서 사실은 생각한 게 워렌을 갖고 왔다가 터커가 잘하면 내가 터커로 갈아타야지. 얘는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영입을 했어요. 근데 웬걸 첫 경기였나 두 번째 경기였나 갑자기 많이 다득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득점 한 번 두 번 했을 때도 아니 뭐 이러다 말겠지. 왜냐면 부상당한 선수가 아까 부커 포함해서 뭐 그때는 나이트도 많이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시즌 초반에. 아니 그냥 뭐 한 경기 그랬나 보다. 근데 한 경기를 더 했어요. 또 많이 넣는 거예요. 3경기라고 4경기를 하는데, 데려와야죠. 그럼. 예, 그러니까 다득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버리면 안 되죠. 굉장히 우연히 가져왔어요. 오히려 지금 팔 기회예요. 더욱더 높게 쳐서. 그래서 제가 앞에 루디게이랑 빌 트레이드 할 때 사실 워렌도 생각을 했어요, 매물로. 그럼 완전 빅 트레이드네요. 그렇게 근데 돼버리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물로는 이제 그렇게 팔게 됐어요. 근데 2대2로. 예, 그래서 워렌도 사실 매물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영업 비밀인가요? 저의 시즌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일단 지켜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부커가 터졌을 때 저는 부커가 터지면은 사그라들 거라고 봤어요. 근데 둘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같이 터지면서 나이트가 죽는다? 그러면 그러면 버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워렌은 포지션 경쟁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터커. 네. 근데 터커가 이렇게까지 득점을 많이 해주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체제로 당분간은 갈 텐데 오히려
오히려 부커가 지금같이 계속 넣는다. 그러면 그리고 블레소가 또 계속 건강하다. 제가 블레소를 영입했는데 이건 또 제가 블레소랑 워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블레소, 부커, 워렌이 지금처럼 3박자를 맞춰서 계속 잘 넣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뭐 그 중에 무게추가 워렌에서 떨어진다. 그때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그때 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워렌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충분히 즐기세요. 네, 즐겨야 됩니다. 워렌이 지금은 뭐 없어요. 네. 워렌이 10점 이하를 한 5경기 정도 연속으로 예, 넣는다. 하거나 뭐 다쳤거나. 예. 그랬을 때까지는 최대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딴에는 뭐 농구 본다고 보고 뭐 판타지 할 때도 뭐 이렇게 뭐 꼴찌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봤으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매일 배워요. 왜냐면은 그쵸, 매일 배우죠. 예, 제 선입견과 편견이 틀리고 제 생각이랑 다르게 생각을 드래프트하는 바꾸게 되고. 분들이 잘하고 그리고 이 트레이드는 뭐지 했는데 터지고 그리고 수많은 신인들이 나가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쪽집게 같이 집어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 운영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3개를 돌리고 있는데 힘들어요. 세 개를 선수를 최대한 다르게 뽑아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하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겹치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그 키드 길크리스트 3팀에 다 있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여기서 부상 더 있으면 세 군데 다 갈아 껴야 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최대한 다양한 선수를 써보셔야 또 시야가 늘고 맞아요. 그리고 FA도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내가 요 카테고리가 모자른데 누가 제일 잘하지? 근데 그 득점이나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모자란 항목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야구는 누르면 착착 나오니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기준을 여러 개를 해보셔야 돼요. 시즌 평균,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라스트 몇 대 해가지고 라스트 5대2, 10대2, 30대2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다 눌러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시즌 평균만 누르면은 맞아요. 또 몰라요. 함정이 있어요, 약간. 예, 이게 옛날에 터진 게 쌓여 있는지 아니면 못 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감이 안 오고 너무 막 5일 전 이렇게 찍으면은 그냥 한 경기 반짝한 애가 터져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5경기 정도는 그냥 선수 기본적으로 클릭하면 나오는 걸 보고요. 저는 10 그리고 30이랑 시즌 평균은 별 차이가 없어요. 30은 트렌드를 보기엔 너무 길어서 시즌 평균이랑 10대2 정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득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한 너댓 경기, 그러니까 너댓 경기가 한 열흘에서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경기 사이면 거의 다 데려가죠. 예, 근데 FA 남아 있는 선수들이라고. 예, 근데 핫한 그러니까 선수들. 너댓 경기를 근데 너댓 경기가 되게 웃겨요. 되게 너댓 경기에 그 터진 5경기가 아니고 조짐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터지는 경기로 하면 한 2-3경기 정도 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프 그린으로 덕을 많이 봤고요. 멤피스에서 터진 주가 중간중간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미친 듯이 넣고 그리고서 한 2경기 식었을 때 딱 버리면 맞았어요. 근데 지금 제프 그린이 고든 조금 버벅될 때 올해도 또 그러더라고요. 몰아놓고 더블더블하고 오늘인가 그저께인가 쉬었어요. 요때 딱 버리면 괜찮아요. 오락가락. 예, 근데 워렌이 그 단계를 확실히 넘어갔어요. 넘어간 정도도 아니고 지금 레벨업이 확실히 됐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는 주별을 넘어서 이제 월별을 바라봐야 되는 선수인데 예. 아직 월은 넘지는 못해요. 월까지는 못 왔죠. 네, 그거 이제 넘어가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월 넘어가기 전 타이밍에 지금 부커가 터져서 월 마감될 때가 판타지로 치면 4주차나 5주차 초까지 뭐 좀 요 지켜봐야 정도 돼요. 네. 한 10,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20몇 점씩 맨날 못 넣어도 한 15, 20점 정도로 계속 간다. 그럼 이제, 확실한 거고. 예, 그럼 킵이죠. 근데 네. 15, 20에서 만족을 떨어지고. 하실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팔 거냐. 네. 그 판단은 각자 하시면 네. 되는데 예, 각자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때쯤 아마 판단을 하겠죠. 네. 근데 그때 판단을 할 때 아니 더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월에는 이제 여기까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운 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아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거의 PX 특집이네요. 브랜드 나이트. 네. 아, 나이트 좀 급락했어요. 네. 급락 정도가 아니죠. 폭락이죠. 네. 네. 부커랑 워렌이 뜬 만큼 주저앉았어요. 정확하게.
네, 거의 전임맨으로 이제 거의 전락한 수준인데 네, 최근 경기는 거의 이제 출전 시간조차도 좀 많이 줄어들어서 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레이커스한테 진 경기를 봤는데 최근 경기였죠? 예. 나이트가 나와서 거의 뭐 부커 밀어주는 역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블레스 백업이 뭐 그다지 없기 때문에. 지난 경기 19분? 20분대 초반?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블레스가 20분 넘게 뛰니까 네. 20분이 뭐야? 푸커도 예. 젊으니까 많이 뛰고. 그러니까 그냥 블레스랑 시간을 양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48분을 나누면 24분씩인데 블레스가 더 뛰니까 네. 그거 덜 뛰는 만큼이라고 해서 20분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커 월에는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가드 버전 멀로가 된 거예요. 그냥 나이트는. 예. 근데 이제 피닉스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멀로도 지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근데 오락가락 하죠. 멀로도 나오는 날은 잘 나와요. 스탯은 잘 뽑아내요. 수비가 안 돼서 그렇지. 예, 또 더블 더블도 잘 하고 네. 나 참 그 로스터 어수선한 팀에 네. 미러키도 대표적이에요. 아까 좀 빅맨 빼먹었는데 네. 아니 빅맨뿐만이 아니고 가드 그러니까 이제 MCW를 팔아서 델라베도바가 좀 그래 주전은 아니, 몰라. 굉장히 델라베도바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가 됐고 나머지들 보면은 지금 미들턴 다쳐서 네, 그렇지 미들턴 다쳐서 꼬였죠. 나머지들 지금 뭐 속된 말로 가관입니다. 지금 뭐 멀로, 헨슨, 뭐 플럼리, 뭐 텔레토비치, 네. 파커 파커랑 콤보 빼고 다 죽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 잘못하면 파커도 파커는 괜찮네. 이번 주 굉장히 잘했어요. 네. 파커. 그래서 파커 트레이드하고 웃으신 분도 있고 우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또 파커가 잘하니까 또 텔레토비치 장면에 후반기 얼마나 잘했어요. 네, 정말 꿀빨았죠. 텔레토비치 죽었죠. 완전히 죽었죠. 예. 뭐 미로키도 지금 그래 놔서 나이트도 부커 워렌이 죽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되살아나기 예. 그 약간 제닝스 생각도 나고 그래요. 둘 다 미로키였죠. 네. 예. 그 1113 시즌에 그 마이애미랑 막 붙었던 플레이오프에서 그래서 4대 0으로 쳐발리고. 예. 그래서 미러키 출신 포인트 가드들이 좀 운명이 기구하네요 지금. 제닉스, 나이트, MCW. 네. 나이트 계속 우울해질 것 같아서 넘어가죠. 예. 네. 다음은 파워 가솔입니다. 파워 가솔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덩컨 포지션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죠. 이제 세난 마이너스가 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이 될 것이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제 다른 의견은 저를 포함해서 알드리지 정도의 페이스를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쪽이었거든요. 했는데 아무래도. 알드리지보다는 속도가 확실히 더딥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나이보다는 롤 수행 능력 때문인가? 나이보다는 이제 롤 수행도 그렇고 지금 적응해 나가는 중이라고 네, 봐요. 아직은 초반이어서 예, 좀 지켜볼 만한데. 여전히 글쎄요, 네. 그리고 클리퍼스한테 대패할 때 봤는데 확실히 느려졌어요. 네, 나이를 먹는데 네, 예.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알드리지가 스탯이 또 잘 나오기도 하고 카와이 레너도 있고. 예, 카와이 레너드가 공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그냥 제가 뭐 스퍼스랑 덩컨의 팬이어서 뭐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몸빵하던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부상을 많이 당해서 거의 못 나오지만 이제 스플리터, 이적했잖아요. 예, 애틀랜타 네. 가서 애틀랜타 가서 거의 못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다쳐. 먹튀. 먹튀. 그래서 거기는 또 무스칼라가 컸는데 네. 하여튼 그건 스플리터, 베인스, 보반, 예, 뭐 예전에 블레어 그리고 맷버너. 아니요 보너는 몸빵 아니고요. 보너신. 그리고 덩크 잘하던 이름 바꾼 친구 있었는데 이름 바꾼 친구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백업 센터 또 있었는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알았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 몸빵하던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샌안토니오에서는 데드먼? 그러니까 데드먼이 그래서 좋은 영입이에요. 네, 블락이 괜찮더라고요. 예.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덩컨 스플리터 조합으로 우승을 할 때는 주전 중에 몸빵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디아우도 있었고. 아니, 디아우는 몸빵이 아니에요. 네. 디아우는 이제 뭐 무슨 포인트 포워드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이지 몸 부비적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난이랑 이제 가솔의 부진과 맞물려서 이제 약해진 게 그 몸빵해주는 센터가 주전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알드리지를 몸빵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인력 낭비죠. 예, 재능 낭비.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스퍼스를 더 좋아했었는데 이제 계속 우승권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인력이 때마침 팀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계속 노장들이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웠던 역할 배분이 조금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카와이랑 이제 뭐 알드리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과도기죠. 네, 정확히 예, 과도기죠. 올해 굉장히 어수선할 거예요. 네. 아마 성적은 잘 나올 텐데 개인적인 이상으로 이제 좀 슬프지만 제가 응원하는 팀이긴 하지만 작년처럼 2라운드에서 넘어가기 험난하지 않을까. 쉽지 왜냐면 않겠다. 지금 네. 순위상에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잘 갔을 때 얘기지만은 뭐 워리어스는 모르겠어요. 개막전을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클리퍼스 클리퍼스 요즘 세죠. 예. 클리퍼스 세고 아니면 뭐 다른 팀이 맞닥뜨렸는데 골밑이 센 팀을 만났다. 또 에너지가 막강한 팀. 예. 네.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개인적으로 것 같아요. 지난 물음표예요. 시즌 막판에도 이제 오클라호마하고 예. 플레이오프에서 막 예. 붙었을 때 밀렸잖아요. 예, 1차전 그렇게 대승해놓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뒤집혀서 예, 끝났는데 클래식하게 그 아담스 칸터 빅맨 네. 2명 딱 들어왔는데 끝났죠. 그거 못 맞고 그냥 네. 외통수에 걸렸어요. 외통수 걸려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덩컨이 몸빵에서 밀릴 때 누가 나와서 해줬어야 되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네. 바로 끝났죠. 이번 시즌에도 조금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가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스탯은 좀 더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기록적인 면보다는 기록은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근데 기록적인 면보다는 실제 농구 측면에서 스퍼스랑 이렇게 정말 잘 맞는 톱니바퀴인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타지만 놓고 보자면은 예,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누구 쉬고 뭐 누구 뭐 하고 이러면 이제 중간중간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알드리지가 안 풀리면 가솔이 푸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쵸. 아 모르겠어요. 근데 가솔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판타지 리그에서도 꽤 상위 순번으로 뽑혔었어요. 3라운드, 4라운드. 그 저희는 2라운드였어요. 제가 아, 정확하게 네. 기억해요. 그렇게 상위 순번에서 뽑았는데 지금 이 스탯이면 굉장히 사기당한 기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파워가솔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늘 뽑았어요. 저는 안 뽑았어요. 언제 들어놓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 늘 뽑아서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아우, 시카고 최고였죠. 예, 비록 그 작년 플레이오프 주에 다쳐가지고 시카고가 그 주에 5경기가 있었는데 노장인데 뭐 어쩔 수 예, 없죠. 그러니까 야후 플레이오프 주였는데 실제는 아니었고요. 시카고가 그 주에 경기가 5번이 있었는데 아이고, 하필. 그 주에 못 썼어요. 아, 그래서 저도 예, 안타까웠죠. 그래서 샌안토니오 넘어올 때 높게는 못 뽑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작년 생각하시고 높게 네. 뽑으신 또 분들이 샌안토니오니까. 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로 가면은 아마 지금에서 조금씩 뭐 플러스 3에서 그러니까 높게 보면 플러스 5 더블 겨우 기록할 정도.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누구 정도 멀로나 고타 정도 나오면 잘 나올 멀로는 좀 그런가? 아니요, 예. 탑보다 조금 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많이 어긋나는 거죠. 기대치에 비해 작년, 굉장히 못 재작년이랑? 미치죠. 네. 그래서 파울을 배제하시는 분들은 또 꽤 많았어요. 네, 전 배제했어요. 예, 배제한 분들 네.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한 3 빠르면 3 느리면 4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드래프트에서는 굉장히 2라운드에서 높았네요. 예, 제가 밀세 뽑고 돌아서 폴 조지를 뽑았는데 그 뒤인가 뽑혔어요. 그래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버틀러를 뽑았었거든요. 그때 그 중간에 뽑혔나 보네요. 예, 그래서 돌아서 이제 제가 이제 폴 조지 가는 뽑고 거예요, 예, 팡콩남님 쪽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뽑혔. 거기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그 빅맨이어서 예, 빅맨이어서 더블 생각하고 예.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인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파우스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러신가 보다. 근데 네. 그분한테도 지금 파워가 없어요. 팔았겠죠. 그분은 또 이제 뭐 너키치 뭐 또 최근에 또 팔렸잖아요. 예. 파워가솔이 예. 미로티치랑 맞바뀌었던데 2대2 트레이드로. 예, 근데 또 어쨌든 비교 대상이 미로티치까지 떨어질 정도면 근데 미로티치를 드랍하시는 분들이 좀 어제 오늘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제가 살짝 걸린 깁슨한테 밀려서 미로티치도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저도 좀 피해요. 미로티치는 잘 안 뽑아요. 예, 왔다 갔다 해서 거기도 터질 땐 좋은데 잘할 땐 또 잘하고 예. 못할 땐 더럽게 못해가지고. 근데 일단 깁슨 식으면은 예 바로 식을 게 있을까요? 그냥 네. 어차피 포스트에서 노는 아니, 선수들이어서. 근데 또 제가 봐온 깁스는 또 그동안은 중간중간 부상도 있었고 쉬웠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잘 뭐- 데려가신 거죠. 깁슨이 프리시즌에 잘하길래 그냥 뭐 나는 원래 좋아하니까 원래 끝 슬롯에 넣던 친구였는데 넣는데 막 더블. 예, 매일매일 더블을 기대할 수 있는 이상한 스탯이 나오고
좋은 거죠. 워렌을 그냥 뭐 이렇게 심심풀이 땅콩 생각하듯이 워렌을 주웠는데 잘하고. 아유, 좋은 거죠. 예, 그래 놔서 하여튼 뭐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네. 잠깐만. 파워가솔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파워가솔 네, 스마트하긴 그 한데 정도 예,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더블에서 조금 올라간 정도. 지금 트레이드 하는 분들은 지금 가솔의 가치에 맞게 데려오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지금 데려오시는 분들은 트레이드를 손해 보는 거죠. 아니요, 지금 트레이드 해오시는 분들은 맞을 수도 있죠. 지금 가치에 맞춰서 트레이드를 네, 해오니까. 그렇죠. 근데 파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예, 파는 분들은 다 아깝게 생각하고 네. 팔고 있어요 지금. 네, 높게 뽑았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파워가솔은 지금 파는 분들이 다 이렇게 그 주식 떨어지면 그냥 손해 보고 파는 거 있잖아요. 손절 느낌이고 데려오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뭐 않아요. 잃을 거 없다. 예, 네, 잃을 거 예, 없다. 잃을 거 없다 정도의 카드로 아마 제시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지금 2주 넘게 지났기 때문에 네. 과대평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네, 봐요. 거품 다 빠졌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 매튜스. 네, 팔가면 안 되시죠. 일단 제가 요 리그에서는 드래프트를 했었고, 근데 프리시즌에 팔았고요. 팔았죠. 그리고 다른 리그 팀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많은 해를 끼쳤고요. 네,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큰 해를 입고, 바람이었죠 거의.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리그에서는 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제 뭐 다른 정치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격앙, 격분, 분노, 예, 경노. 드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매튜스를 트레이드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안 팔릴 거예요. 네, 아니면은 정말. 파워가솔이 아까 제가 손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손절도 아니고 네. 그냥 백지 던지는 정도로 아마 트레이드를 받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시즌 끝까지 이대로는 안 갈 텐데 지금 한 경기 스탯이 어느 정도냐면요. 평균 야투 성공률이 14.5개 던져서 4개 넣는 27.6%를 기록하고 있고 3점 슛을 따져보면 9개 던져서 2.2개, 2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경기에서는 3점 슛률이랑 야투율이 다 1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우. 그래서 제가 따로 하고 있는 리그에는 야투율이랑 3점 슛이 퍼센트가 다 있는데 예, 시원하게 졌습니다. 거긴 또 헤드 투 헤드거든요. 그래서 네. 이래저래 예 그랬었고요. 이렇게 뭐 묵음이나 삐처리가 된다면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요. 그래서 매튜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까지 계속 이러진 않을 텐데 근데 어떤 상황일지는 잘 모르겠고. 예 네. 이거는 도저히 네. 예 도저히 지금 예 뭐 사는 분도 아마 없을 것 같고 거의 착한 드랍 수준으로.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확률이 그러니까 뭐 필드골 퍼센트나 뭐 프리스로 퍼센트가 없고 개수만 있는 리그에서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넣는 개수니까 아니면 득점도 그냥 득점만 올라간다. 여기는 도박픽으로 그렇죠. 그냥 뭐 예. 쟁여두는 거죠. 예, 뭐 일종의. 어차피 뭐 끝픽 선수 돌리고 있는데 매추스를 누가 저처럼 격분해서 버렸다. 그럼 이제 끝에 갖다 놓을 만합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를 생각한다면 좀, 내려놔야죠. 좀 회복되고 내려오거나 네. 하여튼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 아니다. 예, 라는 그냥 개인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고 네. 예, 팡콩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매튜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언젠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별로 사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진짜 지금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지금은 안 사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매튜스를 놓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던 선수는 다시 이게 못 올라오거나 뭐 스타일이 좀 변하거나 그래야 된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튜스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웨스트브룩도 무릎 크게 다쳤었는데 잘 뛰고 아니 뭐 블레소도 지금 뭐 잘 뛰지 않냐 이러면서 뭐 그거는 뭐 경우마다 다른 거다. 아니 뭐 빈스 카터도 뭐 요새는 덩크 그렇게 많이 안 해도 3점슛 잘 넣고 네, 잘 하지 여전히 않냐. 잘. 예. 그리고 제가 뭐 매튜스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뭐 그렇게 BQ가 낮거나 그렇다고는 또 안 들어봤어요. 굉장히 괜찮다고. 성실하게 연습해서 올라온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뭐 슛이니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좀 이제 제가 틀렸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이게 또 판타지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시점에 맞춰서 픽하시는 분들의 그 희열, 네. 기쁨. 그리고 이제 거의 로또 맞은 예 그리고 그걸 못 데려갔을 때의 그 슬픔 상실감. 예
요런 게 또 이제 판타지의 일희일비하는 오. 큰 재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매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댈러스에서 여전히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서 언젠가 한번 터지는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아직 그게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 그 아까 말씀드린 포지션 경쟁 측면에서 보면은 매튜스를 밀어낼 선수가 없어요. 지금 뭐 데론 윌리엄스도 뭐 부상. 예, 그리고 저 데빈 해리스 개막하고 한 경기도 못 나왔죠. 뭐 지금 바레아 뭐 포인트가 예, 되죠. 바레아는 지금 뭐 주전 뛰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바레아 매튜스를 밀어낼 선수가 없어요. 뭐 반지도 있긴 한데 반지랑 뭐 포지션 약간 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무슨 저스틴 앤더슨 뭐 그런 선수 그런 있다는데 선수는 거기도 포지션 다르고. 그렇죠. 전문 슈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튜스를 밀어낼 선수도 없고 게다가 뭐 노비츠키도 또 지금 다쳤고. 예, 네. 쉬고 있어서 예. 뭐 세스커리? 커리 동생. 근데 세스커리도 포인트 애매해요. 가드라. 그러니까 애매해요. 슈팅 가드에 매튜스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써야 돼요. 돈도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써야 되고 조금만 잘 넣으면은 바로 영입해야 될 선수인데 좀 안 터지고 있죠. 지난주는 심했고요.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다음 주 방송할 때 매튜스가 어떤가를 이제 그때는 제가 없겠지만 예, 팡풍남님께서 네. 분석을 해주시는 네, 게 또 좋은 알겠습니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격앙돼서 버려서 매튜스가 아, 잘하더라도 뭐 무슨 기분인지 잘 알 것 같아요. 큰 미련은 없을 것 지난 같은데. 시즌에 그런 걸 좀 많이 당해서. 예. 네, 이제 마지막 순서. 네, 이번 주 추천 선수만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이미 얘기했어요. 바레아. 네, 데론 윌리엄스가 부상당해서 또 다시 칼라엘의 양아들 바레아가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네, 23득점 6어시스트 그리고 21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거의 뭐 댈러스에서 에이스가 되어버렸죠, 순식간에. 네, 노비츠키도 지금 좀 아웃당해가지고 이래저래 댈러스는 지금 잇몸으로 뛰고 있는 편인데 바레아가 지난 시즌에도 그 백업에서 스타터로 잠깐 올라왔을 때 잘했었고 또 다시 그 역할을 다시 수행해주고 있어서 FA로 남아있으면은 충분히 데려가실만 합니다. 이미 제가 속한 두 리그에서 이미 바레아를 둘 다 데려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볼 선수는 존 루어. 네, 존 루어도 아까 얘기했었죠. 스탠 벤 건디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스트레치 4이고 또 키가 큰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3점슛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출전 시간도 26분 이상을 기록하면서 디트로이트에서 충분히 한 부분을 차지해 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야투율이 굉장히 최근에 좋아요. 저번 주 야투율이 18개 던져서 11개를 넣으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스탯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 데려가 보셔서 써볼만 합니다. 루어가 작년에 피닉스에 있었죠. 네, 피닉스에서 텔레토비치와 함께 네, 시너지 효과를 발산했던. 루어도 작년에 워렌이랑 같이 되게 안 터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개하면은 이제 또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피닉스에서 잘한 걸 바탕으로 이제 디트로이트가 돈을 좀 주고 이제 데려갔었는데 역시나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또 스트레치 4, 다른 유형의 스트레치 4이지만 필라델피아 일야소바. 네, 썬더에서 이적을 했는데 필라델피아의 그 베테랑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럴드 앤더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야소바가 이제 좀 이것저것 많이 떠돌면서 많이 쌓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좀 약간 일정 부분 수행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에는 워낙 또 3점 슈터라고 하기에는 코빙턴? 네, 코빙턴 근데 요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조금 오늘 좀 좋아졌어요. 괜찮은데 워낙 또 기복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일야소바가 주전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업으로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아치구린 이 선수를 한번 데려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피닉스에서 모습을 기억하신다면은 대충 어느 정도일지 사이즈를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추천 선수 얘기해 봤고요. 오늘 이제 좀 길게 녹음을 해서 2부로 나누려고요. 네. 정말요? 네, 2부로 나누려고요. 아니 근데 2부로 나누면은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내로 2부를 준다. 그렇군요.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하려고요. 아니 뭐 저는 영광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왔는데 또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전 너무 감사했죠. 기우가 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항상 말을 해놓고 이런 기우를 갖는다는 문제인데 하여튼 뭐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좋은 얘기 많이 나눠서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굉장히 배려나 진행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래서 미안해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축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오늘 처음 뵀는데도 네. 그런 부분 리딩을 잘 해주셔서 차후에 다른 게스트분들이 오셔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 네. 하나하나가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리그 라인업들 그리고 저는 3년 차지만 더 훨씬 전에부터 하신 분들 그런 게 사실 다 노하우거든요. 네.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데 최적의 그 진행자가 아니신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관적인 의견들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그 팀으로 봐서는 뭐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잘 하실 거예요 아마. 또 네. 저희 문제 없어요 팀, 지금. 또 저희 팀이 그 아까 얘기한 DTD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시즌은 깁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모르고 누가 부상당할지도 모르는 거고.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들 아마 시작하고 다 같이 3주 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네. 조급증에 걸리면 안 돼요. 일찍 뭐 이렇게 좀 낙담하시거나 그럴 것도 전혀 아니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뭐 올해는 되네 이럴 것도 전혀 아니고 저희는 로티셜이라 플레이오프가 없지만은 플레이오프 있는 리그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판타지는 또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인조이 플레이 이렇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임할 거고요. 다 같이 판타지도 방콩남님 방송도 계속 즐겨가면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는데 다음에 한번 또 녹음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저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저도 그렇죠. 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이제 게스트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오는 거였던 것 같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뭐 한 3명? 이런 것도 뭐 괜찮죠?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해서 마무리는 이제 방송남님께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 해야죠. 뭐 일단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앞서 얘기 다 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 죄송해요. 시즌 초반 다 지나갔고 이제 트레이드 어느 정도 선수 다 같이 파악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트레이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우리 팀이 지금 압도적인 꼴찌라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컨셉을 막 확 바꿔버리든가 컨셉을 잃어버리는 듯한 트레이드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그 컨셉을 잘 유지하되 거기서 이제 보강할 부분만 딱 보강하는 어쨌든 그 베이스 뼈대는 항상 지켜 나가시길 항상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좀 뼈대 바꾸고 막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팀이. 그래서 그런 거를 시즌 초반에만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올라갈 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위권 팀 중에서도 분명히 부상으로 고전을 하고 내려가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 방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